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그때가 좋았는데,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나이가 들면 과거를 그리워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 건강했을 때의 모험, 함께했던 사람들. 추억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우리를 현재에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현재라 하더라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값진 것이다. 과거가 아무리 찬란했어도 그것은 이미 없는 것이고, 현재는 비록 평범해 보여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현재의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존재했던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껏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라진 것이다. 지금 존재하는 것도 바로 다음 순간에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과거에 집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자신의 철학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괴로워했고, 성공한 다른 철학자들을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30대에 출판한 그의 대표작이 실패했을 때, 그는 몇 년 동안 그 실패를 되새기며 고통스러워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쇼펜하우어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성공도 모두 지나간 것일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규칙적으로 산책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현재의 삶에 집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0세 한명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몇 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5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사진 앨범을 꺼내보고 함께 갔던 여행지를 떠올리고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면서 한 씨는 과거에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과거의 추억만 되씹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지만 한 씨는 나는 과거에 사는 게 편해라고 말했죠.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60년 만에 만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도 남편을 잃었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매일 복지관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노래 교실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명수가, 나도 처음에는 너처럼 과거에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 과거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다시 올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내게 남은 시간은 지금뿐이라는 걸. 친구의 말이 한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한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은 시간을 과거 속에서만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을 살 것인가? 다음 날부터 한 씨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앨범은 서랍에 넣고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한글 교실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한 씨는 말합니다.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되 매일매일 현재를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전부니까요. 광주에 사시는 67세 박철수 씨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박 씨는 퇴직 후 과거의 영광에 매달렸습니다. 내가 과장이었을 때는, 우리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과거 이야기만 반복했죠.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과거의 아버지도 훌륭하셨지만, 지금의 아버지도 충분히 가치 있는 분이세요.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갇혀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부터 박 씨는 과거 이야기를 줄이고 대신 현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고 사진 촬영을 배우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지금 박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매일 사진을 올립니다. 오늘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과거가 아닌 오늘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와 과거의 관계는 있음과 없음의 차이와도 같다. 지금 존재하는 순간만이 실제이고 과거는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빈자리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재를 살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를 정리하세요. 추억은 소중하지만 그 속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사진 앨범은 가끔 꺼내보되 매일 들여다보지 마세요. 과거는 아름다운 책장으로 간직하고 오늘이라는 새 페이지를 쓰세요. 둘째, 오늘의 작은 기쁨을 찾으세요.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볕, 친구와의 전화 통화. 현재에는 작지만 소중한 기쁨들이 가득합니다. 이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셋째, 새로운 것을 시작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을 지금 시작하세요. 현재를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감각을 깨우세요. 음식을 먹을 때 맛을 천천히 음미하고, 걸을 때 발바닥의 감촉을 느끼고, 샤워할 때 물의 온도를 의식하세요. 감각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다섯째, 호흡을 관찰하세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잠시 멈춰서 숨을 쉬는 것을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마음은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지만 행복과 삶의 의미는 언제나 현재 속에만 있다. 여러분,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이지만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요. 우리에게 진짜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오늘이라도 그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과거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오늘 저녁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하늘을, 바람을, 소리를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현재는 과거보다 우월합니다. 지금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입니다.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